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 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책에 나오는 우리의 살 길이라는 챕부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도대체 민족? 국가? 아니면 민족이 합쳐진 어떤 것? 함석헌 선생님은 나라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적인 표현이 있죠. 함석헌 선생님의 주체적 사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주체적 사상은 내 스스로 서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상이죠.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 챕부터에서 나라는 망했다라고 처음에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망했냐고 하면은 이 책을 쓰실 때가 1970년대 초중반으로 생각되는데요.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쪽이 빠졌다는 거예요. 한쪽이. 그 한쪽은 북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는데 자원도 풍부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한이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도 또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가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0년 지금 와서 그 남북한에 하나 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한에도 이제 남한 공식적인 국제적 언어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즉 ROK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지 못해서 망할 것을 걱정해야 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이 정부가 내 편으로 이제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융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함석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나라는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망했다, 죽겠다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도 말씀하시죠. 말이 씨가 된다고.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망했다, 죽겠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너무 자주 쓴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잘못했다, 아 죽겠다, 아 조금만 힘들어도 아 죽겠다, 아 이제 난 망했다, 이런 말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사실에서 이제 연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제 36년을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이제 우리말과 글을 쓰지도 못했고, 자기 창씨개명을 당해서 성씨를 잃어버리고 일본식 교육을 받고, 뭐 저도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민학교. 저 50대 중반인데 국민학교 나왔고, 중학교 때는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일본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교복 입고 똑같은 가방, 검은 신발 신고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 됐었죠. 그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랬더니 우리의 주체성이 하루아침에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러니까는 뭐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 망했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주성의 부재, 자존성의 부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죽음의 맛을 밥 먹듯이 경험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라가 망했다, 뭐 죽는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수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죽음의 맛을 밥 먹듯이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음의 맛을 모를 수도 있죠. 계속 뭐 어떤 것도 계속 먹다 보면 질려가지고 그 맛의 참맛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계속 먹다고 365일 계속 짜장면만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짜장면의 진정한 맛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맛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나라가 망했다, 나라 망한다, 죽겠다 이런 말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대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민족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의 단추가 뭐였냐면은 아까 일제 36년 말씀드렸죠. 그러한 거의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됐고,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살아있으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뭐 힘들어도 살아갈 날이 있으니까는, 그런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죽겠다, 뭐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했다 이런 말은 아주 사용하지 말아달라, 자주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함덕환 선생님은 부탁 아닌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이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덕환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면은 먼저 스스로 서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몸을 제가 가누지 못하고 막 뭐 수채서라든지 뭐 하여튼 뭐 제 몸을 제가 가누지 못하고는 그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제 힘으로 세우지 못한다면은 뭐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제 힘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힘으로. 나라나 국가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해서 제 힘으로 설 수 없으니, 그것도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나갔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주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실리는 뭐냐? 함덕헌 선생님은 민중이 실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민중이 실리다. 실리주의가 왔는데,
민중이 실리다라는 거는 뭐예요? 민중이 중심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민중이 중심이 되는 씨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씨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막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지도층, 권력층, 즉 정치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막는 이가 있으니 정치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 서야 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섰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섰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는 것이죠. 어린애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배우는 게 뭡니까? 서는 것이에요, 서는 것. 아주 서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처음에는 기어다니죠.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어다니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몸을 뒤집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이렇게 뒤집는 걸 먼저 하다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서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서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서는 것은 제 발로 서야 되죠. 제 발로 서야지 딴 걸로 네 발로 서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동물들은 네 발로 걷지만 사람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제 발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로 제 발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은. 근데 그 제 발이 뭐냐? 서민층, 즉 씨알이라는 거예요. 씨알의 힘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민층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민층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꼿꼿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꼿꼿이 서려면 이 등이 곧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받치고 있는 뼈가 곧게 딱 받치고 있어야지만이 곧게 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사회 구조도 공정과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부분도 구부러짐 없이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든 몸이 건강한 몸 아닙니까? 고독에 이렇게 구부정하였으면 건강한 몸이 아니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정과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부분, 즉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부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과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는 어떤 대적도 엎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딱 쓰게 되면은 씨알이 튼튼하게 중심을 잡고 쓰게 되면은 중산층의 나라가 되면은 어느 나라도 그거는 엎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등이 뻣뻣하게 딱 이렇게 서고 있는데 그 등뼈가 곧아가지고 딱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엎어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을 엎어뜨리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을 통 밀기만 하면 엎어뜨리기가 쉽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스로 서야 하고 생활에 자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에 자립을 우리가 살 길을 위해서 스스로 서야 하고 생활에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리가 튼튼해서 이제 서게 되면은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발에 있으니까 이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게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은 뭐예요? 살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손이라는 거예요.
살림 뭐 집안 살림도 있지만은 또 집안 살림도 뭐예요? 꼭 뭐 집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집안 식구를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살린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이 자유로우니까는. 그래서 이제 집안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집안도 살릴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자유로워서 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서서 생활에 자립을 하게 되면은 서민이 튼튼해지는 거죠. 서민 중산층도 이제 자기 스스로 먹고 살게 수 있게 되면은 중산층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각 층의 사람이 제 기능에 따라서 활동하고 그러면은 국민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R은 CR에 맞게, CR의 역할에 맞게,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역할에 맞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나 뭐 권력자는 이름만 있으면 되고 CR은 소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야? 크게 통치하고 명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크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일이 뭐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능한 장관들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유능한 공무원들한테 실생활 우리 CR들의 파고드는 일은 맡기고, 대통령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이제 체크해서 수정하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나라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 CR들의 이런 또 그런 뭐 우리가 나라 뭐 국방부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교육 정책, 뭐 한미 FTA를 어떻게 하겠다, 외교부가 뭐 어떻게 어느 나라랑 수교를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거에 다 참여하면은 나라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CR들은 R만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R이 꽉 차야 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이 올바르게 돼서 제 위치에서 제 할 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 경제가 이루어지면은 자주 독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 독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근데 이제 국민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권 계층이 모든 물자와 기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한석헌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를 수 있는데, 뭐 재화라는 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모두가 공평하게 그거를 분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차이가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우리는 뭐 능력 탓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다, 능력이 잘나서 그렇다, 능력 차이에 의해서 그렇다, 그렇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를 통해서. 그 기회의 독점, 뭐 그러니까 평등도 뭐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죠. 가장 뭐 평등이 광범위한 범위는 이제 기회의 평등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게 평등이다. 뭐 그러니까는 머리가 좋든 나쁘든 너 대학 시험 볼 기회 다 줬잖아. 얼마든지 대학 시험 쳐. 운동 능력의 차이 없이 너 운동선수
있는 기회를 줄게. 운동선수 해봐. 프로야구 선수 돼봐. 성악가 돼봐. 노래 잘 불러서 성악가 돼봐. 가수 돼봐. 탤런트 돼봐. 영화배우 돼봐. 미술가 돼봐. 기회가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까는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를 강구한 채. 광범위한 거죠, 가장. 근데 결과의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뭐 기회나 과정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똑같이 이제 뭐 능력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를 하게 되면은 그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도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물질과 기회를 독점한다 뭐 이런 것에도 어떤 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뭐 부익부 빈익빈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안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가지면서 밖으로 강한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안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면서 밖으로 강한 나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만이 밖으로도 이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고 생활에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자립. 그것은 제 살림을 제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적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비 선악을 자기가 판단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론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론. 그러니까 이런 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신문사나 방송사 이런 데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주성이.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시비지심을 판단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언론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러한 살 길을 찾는 방법, 스스로 서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정신적 자립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라 살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나라 살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은 나라 살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을. 사람의 중심은 아랫배에 있는데 나라의 중심은 즉 씨알 서민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민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가 중심을 잡고 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한 씨알들이 중심을 잡고 잘 나가려고 해도 올바르게 스스로 서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정신적 자립을 해도 정신을 자립을 해서 나가려고 해도 정치꾼들이 뭐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정치꾼들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나라의 피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적 기능이나 역할을 이제 제대로 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나라의 재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평등 같은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나라의 배, 즉 중산층과 나라의 다리, 서민층에게 잘 보내면은 나라 살림이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꾼들이 이제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피를 잘못 돌린다는 거예요. 나라의 재화라든지 어떤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특권층에게만 유리하게 하고서는 중산층이나 우리 즉 민중들에게는 그것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나라가 벌어들인 혜택, 나라가 갖는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알들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정책이 중산층이나 씨알들에게는 파고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치를 못한다는 거죠. 피가 제대로 돌아야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피가 안 돌면 지금 아주 말초신경 그러니까 아주 뭐 이런 동맥이나 대동맥 이런 데 말고 이런 조그만 뭐 미세혈관 같은 데는 피가 안 돌 수가 있죠. 그럼 미세혈관에도 피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돌면 지금 손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발가락도 아프고 잘 안 들어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살펴도 피가 돌게 해야 된다는 게 피가 돌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가 돌게 하면은 그러면 나라가 똑바로 서게 되겠죠. 나라가 똑바로 서서 세계를 정면으로 대하고 나라의 손을 자유롭게 놀려서 협조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뭐 나라의 손이라는 게 어쩌고 보면 이제 중산층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게 뭐 정치권에게도 협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요? 나라가 부강해져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서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큰 명제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되고 정신적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일 한국이 안 되는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정치권들이죠. 정치적 야심가들이 미국과 소련을 불려들여서 남북 분단을 유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권력가들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여든 야든 그래요. 여든 야든. 이 사람들은 이 분단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유지하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김정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의 김정일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통일을 원치 않죠. 오히려 분단되어지면 자기들이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3세트에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통일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뭐 미제가 남반부를 쳐부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결집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세력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반공을 국시로. 근데 지금 보자고요. 2020년, 21년이죠, 이제. 지금의
여권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내세운 게 뭡니까? 이제 정권을 바꿔서 평화 하면서 이제 김정일도 야 김정은도 참 김정은도 판문점 뭐에서 만나고 도보다리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세계 이모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또 뭐 미국까지 끌어들이죠. 미국까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도 뭐 만나는 거 주선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평화 한데 평화가 온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평화를 내세우는 이면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대 평화라는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선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하면서 전쟁이나 평화를 선택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평화를 선택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럼 당장 지금 통일을 이루는 대책을 내놔라. 통일을 이루게 뭘 해봐라.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거니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 프레임이 있어야지만이 평화라는 게 먹혀 들어가는 게 전쟁이 있어야지만이 전쟁이 없는데 전쟁 상태가 아닌데 준전시 상태가 아닌데 지금 전쟁은 멈춘 종전 상태가 아닌데 평화라는 게 먹히겠습니까? 지금의 야를 봅시다. 지금의 자. 거기다만 마찬가지로 전쟁 대 평화라는 프레임을 이용했던 것이죠. 거기도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무기 사건이 일어났죠. 국방 강화 사건이 국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무기 미국에서 사들고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득도 취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 유지 수단으로 또 이용했던 것이죠. 우리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꾼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내심은 평화 하면서 안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자기들의 솔직히 정권 유지에 위해서는 이제 통일이 안 됐으면 하는 거예요. 통일을 안 됐으면 남과 북 공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자. 우리 CR의 입장에서 민족 분열을 이제 이 남북 분단을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남북 분열이 됐다는 것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에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열강들이 다 강하단 말이에요. 세계 정치, 경제적으로 다 강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한 거죠. 그건 뭐예요? 위대한 정신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은 위대한 정신으로. 그러니까 위대한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인하된 정신, 즉 죽기를 각오하는 하나 되는 마음 그것으로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립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중립선언. 중립전선만이 유일한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를 취하고 있고 남한은 좀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지만 뭐 거기는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상적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사상적 정책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있고 남한은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런 사상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정책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높은 자리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어느 편에 설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뭐 그러잖아요. 지금 뭐 미국 편에 서는 게 유리하냐, 중국 편에 서는 게 유리하냐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나대로 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나대로 중립 노선으로. 그러니까 통일은 결코 어느 한 지배권 밑에 들어가는 형태의 통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의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도 남한의 체제로 들어간 통일이 아닌 그러니까 아니고 또 남한과 두 정권이 다 물러나는 김정은도 물러나고 남한의 지금 민주주의 자체는 이 정권도 물러나는. 근데 이제 이 남한의 지금 남한과 북한의 두 정권이 물러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물러나서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물러납니까? 남한이 지금 정치권 세력들이 물러납니까? 안 물러나죠.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두 정권이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남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1972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선언에 이제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북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서로 뭐 침범을 하지 말자. 무력을 통해서 침범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군비를 축소하자. 그러니까는 이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군비가 확장돼서 국방비를 뭐 1년 예산에 뭐 몇 프로를 쓰니 30%를 쓰니 막 뭐 40%를 쓰니 이러면 북한은 뭐 거의 뭐 60% 70% 쓴다 막 이러면은 이거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 그거를 지금 서민들의 삶에 써봐요. 그걸 경제 발전에 써봐요.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걸 왜 지금 서로 못 잡으면서 서로 같은 민족끼리 이거 총 쏘고 지금 수탄 만들고 대포 만들고 지금 이거 핵무기 만드는데 쓰냔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군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국시로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보자. 즉 이제 그러니까 남북 간이 하나 되는 것 힘으로는 안 되고 어느 남한이 북한에 속하고 북한이 남한에 속하는 것은 배제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새로운 사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지금 정권과 남한의 정권은 물러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취해야 된다. 근데 두 정권이 물러나겠습니까? 그게 이제 크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불가침 조약을 채택해서 너의 체제를 일단 인정하겠다. 근데 쳐들어가지 말자. 그다음에 군비를 축소하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핵무기 같은 것도 김정은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 만들어놓으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일 중러 이 4대 동서남북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한테 덤비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덤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몰락의 힘으로. 우리 지금 정신의 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핵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평화를 국시로 하는 단계.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시 된다는 거죠. 평화. 지금 이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권 선생님은 평화를 국시로 하는 단계가 되려면은, 그러니까는 남북 불가침 조약이 확실하게 체결되고 군비 축소, 즉 핵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이 단계가 완성될 때만이 이제 평화를 국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군비 축소도 남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이런 뭐 지피 판문 뭐 전방에 지피 몇 개 철수하고 그런 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이 없어진다는 게 핵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평화를 국시로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또 뭐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상적 정책적으로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를 다 배제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적절히 융합해서 새로운 높은 어떤 것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새로운 높은 것을, 그거보다는 어떤 급이 높은 것을.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적합하게 섞어서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해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주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평화주의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평화주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무력으로 덤볐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남한에서도 뭐 핵무기 있으면 우리도 핵무기 갖는 건데 핵무기 하나 있으면 뭐 합니까? 핵무기 두 개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 전체 갖고 우리 두 개 터트리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수십 개 막 수백 개로 때려버리면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10개 갖고 있는 사람도 못 당하고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1000개 갖고 있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결국엔 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폭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해보자는 게 정신으로. 근데 다 모험이 따른다는 거죠. 모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험. 그러니까 힘으로 맞서보자는 걸 포기하는 것도 모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멸망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힘 대 힘으로 가면은 맞아 죽는 거.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적은 사람하고 싸우는데 힘 적은 사람이 정신으로 싸워야지. 힘 있는 사람한테 막 최홍만한테 제가 지금 막 이종격투기로 싸우라고 하면 됩니까? 죽더라고 얻어맞고 빙신되거나 뭐 그렇게 되지. 피 줄줄 흘리고 막 다리 부러지고 그렇게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거죠. 그리고 평화주의도 모험이긴 해요.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은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남북한의 씨알들이, 남북한의 민중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뭐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선생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남북의 정치 집단은 무력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알의 힘에 의해서만 무력을 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씨알의 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권력 계급이라는 속성은 죽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민만 죽게 되는 게 우리 씨알만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씨알은 죽어서는 안 되죠. 왜? 나라와 역사를 와 문화를 지탱하는 게 누굽니까? 씨알이에요, 씨알. 그렇기 때문에 나라나 역사, 문화를 위해서라도 씨알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통일은 하나의 혁명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혁명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쫙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쫙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혁명만이 살 길이라는 이제 데까지 왔어요. 그것은 중립 노선을 혁명 노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립 노선으로 아까는 말씀드렸죠. 중립 노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도 그렇고 남북 분열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더라도 중립 노선을 혁명 노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 문제, 분열 문제도 이제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도 중심 노선으로 해결해야 되고 외교 문제도 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틈바구니에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립 노선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뭐 어디 뭐 그 미국에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뭐 이렇게 어디 붙어서는 경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거는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붕여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중립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립 노선을 혁명 노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혁명은 프랑스 혁명, 뭐 노베스피에르 같이 막 공포 정치를 하면서 단두대에서 사람 죽이고 이런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 뭐 볼세비키 혁명 뭐 이런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같은 혁명해 버리자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 남모하고 단두대 그럼 또 폭력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혁명을 혁명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혁명이 중립 노선이고 혁명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남북한이 그 중립 노선을 택함으로써 누구를 뭐 죽이자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를 뭐 쏴버리고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첫 단계는 제도의 혁명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합한 어떤 새로운 자유와 정직을 함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취하는 자본주의가 아무리 정직해도 그것은 정직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취하는 북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하라고 해도 그건 뭐 자유라고 할 수 없죠. 속박이죠, 속박. 그러니까는 이런 두 가지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된다. 두 번째, 정신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정신의 혁명.
생각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 다음에 혼인혁명. 그러니까 남과 북이 숨이 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이 통하게. 그러니까는 대생명, 그 숨이 통하게 남과 북이 숨이 통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면은 대결 구도를 없애게 되면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대생명의 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진정한 한 삶의 길,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길에서 결국 여러 가지가 와서 결국은 혁명만이 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립 노선을 혁명 노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 경제적 문제인가 남북 분열 문제,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처럼 어떤 누굴 죽이고 뭐 적대시하고 이러면서 그걸 폭력으로 뒤엎고 하는 혁명이 아니라 그 폭력을 혁명하는 혁명, 그 혁명 노선을 채택해보자 이거예요. 그 혁명의 첫 단계는 제도의 혁명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걸 보완해서 보완하고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정신의 혁명을 해보자.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그 다음에 혼인혁명, 즉 남과 북이 숨이 통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전체가 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해서 한 살림으로 들어서게 해서 대생명을 한번 이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남북한이 한 삶이 되면은 대생명을 이룬다는 것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한반도를 두고서는 대립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한반도가 하나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가 어느 사람들에게 치지 않는, 어느 나라에도 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야말로 새로운 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따르라. 우리는 이런 공산주의 너희들의 문제와 자본주의 너희들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이걸 만들었으니 우리를 따르게만 하면 된다. 세계 중심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으르렁대리는 그런 것들도 단번에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함석봉 선생님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북한 정권이 있는다는 그럼 이게 될까? 근데 함석봉 선생님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아니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이유로 하고 있는데 그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양심을 움직여서 인간 본성의 마음을 찾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마음을 찾게 되면은 그들도 그런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죽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죽어서 씨알이 돼서 하나님 그 북한 정권을 살리는 북한 인민들을 살리는 씨알이 돼서 그 북한 전체의 땅에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막 썩어서 들어가는 거죠. 씨알 정신으로 무장해서 썩어 들어가서 옥토를 만들면은 좋은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뭐 인류명명에 우리의 거룩한 희생으로 만든 그러한 정신, 새로운 문화 창조, 새로운 어떤 이즘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정신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시도했다.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또 만들었다 하면은 그런 도전을 했었다. 거룩한 거죠. 그런 도전을 하다가 실패했다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정의 분자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분자를. 그러니까는 혁명을 혼자는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북한은 이제 날카로운 칼과 터지는 폭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은 무기가 있고 핵무기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사랑의 정예부대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사람 죽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 그래서